컬처 제12강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서양의 저스티스 시스템, 정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의. 자, 이 동상, 낯이 익은 동상이신가요? 서초동에 그 대법원 청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정의의 여신상이 있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도 있어 우리에게 친숙한 디케의 동상은, 이 동상의 이름이 이제 디케의 동상입니다. 디케의 동상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공평무사한 판단과 엄정한 집행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디케는 한 손에는 죄와 벌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누구라도 심판하는 검 한 저울을 들고 불의를 추적해 엄히 벌하였다고 한다. 디케가 로마의 신화에서는 유스티티아로 바뀌었다. 그 유스티티아가 그 유스가 요게 이제 그 영어로 보면 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스티스의 어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스티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다. 자, 여기에 그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 저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저울은 죄와 벌이에요. 죄를 졌으면은 그 죄의 무게에 맞는 벌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정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의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년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받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그 판결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공평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죽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75세야. 한 사람은. 또 여기선 죽은 사람이 20살이야. 그러면 이제 이 75살 먹은 사람은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날이 많이 저기 뭐냐, 그 살 날이 많이 남았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 어, 똑같이 처벌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죄만큼 벌을 가한다. 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 서양의 저스티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서양의 저스티스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는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는 사실은 기원전 18세기경, 기원전 18세기입니다. 기원전 18세기경 바빌로니아 왕이 만든 인류 최초의 성문법 하무라비 법전에서 유래된 표현이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자기 눈을 멀게 할지라. 사람이 자기 계급의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면 자기의 일을 부러뜨릴지라. 그러니까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태복수법이라 그러죠. 똑같이 보복한다는 의미의 동태복수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고대 사회 정의 구현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면 자기 눈도 멀게 하고, 이를 부러뜨리게 하면 자기 일을 부러뜨리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보복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어,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이라는 말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죽은 사람이 귀족이야. 죽은 사람이 귀족이야. 죽은 사람이. 근데
이 귀족을 살해한 사람은 평민이 아니면 천민이야, 천민. 그러면은 귀족 목숨하고 천민 목숨이 값어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기 귀족을 갖고 있었는데 귀족이 살해된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천민 하나 죽여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이 포런 아이가 안 되죠. 그럴 때에 귀족을 죽였으면 천민 한 10명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그 아까 얘기한 그 저울 얘기입니다. 저울. 이게 복잡한가? 이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은 네가 죽였으면은 너도 죽어야 된다. 이게 가장 베이직입니다. 이게 베이직이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런 그런 그 과거에 이런 복수법이 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지 말란 얘기죠. 근데 그게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자, 우리가 그 복수법에 대해서 이 서양의 그 저스티스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그 잘 알 수 있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두 편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다뤘었어.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그 얘기로서. 근데 이 트로이 전쟁이 고대 복수법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러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누가 제일 이쁜가? 그러니까 파리스가 얘가 이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어 타이틀을 차지하려 한다. 헤라의 선물은 권력이었다. 야, 네가 나를 제일 이쁜 여자로 하게 해주면은 내가 너한테 권력을 줄게. 지혜의 여신 아테네는 지혜와 용맹을 약속했다. 나는 그럼 지혜를 줄게. 나를 제일 이쁜 여자로 선정해라 이런 얘기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헬렌을 주겠노라고 했다. 야,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나는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줄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최고의 미녀를 준다는 말에 지체 없이 파리스는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준다. 이 신화에서 영어의 불화의 사과란 표현이 유래되었다. 자, 그래서 이 사소한 다툼이 나중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는 의미인데 이 세 여신이 누가 더 이쁜가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은 끝났지만 새로운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인이 유부녀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레우스의 처로 파리스를 만나기 전에 이미 9살 난 딸까지 있었다. 아프로디테는 약속대로 파리스를 스파르타로 데려가 세계 최고의 미녀를 만나게 하고 헬렌으로 하여금 파리스와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헬렌은 남편과 딸을 팽개치고 새로운 연인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로 향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넬레스가 철을 뺏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이쁜 여자. 그래서 파리스하고 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우스여 제게 파리스를 향한 복수를 허락해 주소서. 그러니까 뺏겼으니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능멸한 자, 제 손으로 그를 처단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환대해준 주인을 해치겠다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도록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파리스가 스파르타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메넬레우스가 해외에서 왔으니까 아주 대접을 극진하게 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그 hospitality law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에 따라서 나그네를 아주 그 융숭하게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환대 법칙을 어기고 주인의 철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정의에 실현하는 길이 뭐예요? 찾아오는 게 그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복수법을 얼마나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준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배를 끌고 아케아 연합군 함대가 트로이와의 일전을 위해 그리스 중부의 항구 도시 올리스에 집결한 직후 벌어진 일을 보자 천여 척의 배가 출전을 준비를 끝냈지만 바람이 불지를 않아 항구에 발이 묶인다. 이유를 알고 보니 아케아 연합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슴을 활로 쏘아서 죽이고 자랑한 탓이다. 자신의 사슴을 잃고 격분한 아르미테스가 아케아 연합군이 배를 출발시키는 데 필수적인 필요한 바람을 잠재워버린 것이다. 아르미테스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슴을 죽인 대가로 아가멤논 딸 3명 중 1명의 목숨을 요구한다. 자, 이거 아시겠어요? 아르테미스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슴이 있었는데 이 사슴을 그 아가멤논이 그 죽인 거예요. 사냥을 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입장에서는 야, 너 내가 사랑하는 그 사슴을 죽였으니까 너도 네가 사랑하는 딸 3명 중에 1명의 목숨을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죠? 복수법이죠, 복수법. 그래서 동태복수법, 정의구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끌어가는 총사령관으로서의 의무와 가족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만은 아가멤논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맏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키고 바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하고 딸의 목숨을 바꾸는. 그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복수법입니다. 복수법.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아가멤논이라 그 아킬레스죠, 아킬레스.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이게 트로이라는 영화,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트로이 영화를 보시면 이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아킬레스가 아, 처음엔 전쟁을 안 해요. 아가멤논 그 싸워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다 압니다. 그 얘기를 자세히 해드릴 수 없고 시간이 없어서 이 아킬레스의 친구가 나갑니다. 전쟁하러. 그 이제 전쟁터에 같이 왔는데 아킬레스는 자기는 안 싸우겠다 그러고 이제 얘하고 싸워가지고 자기는 안 싸우겠다 그래서 대신 친구가 싸웁니다. 근데 친구가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올림포스 신들이 제 대신 저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어요. 내 베프인, 베스트 프렌드죠. 내 베프인 페트로클러스가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저는 그를 어떤 내 부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데요. 나는 무엇보다 먼저 헥터를 내 창으로 쓰러뜨리고 메노티어스의 아들을 죽인 메노티어스의 아들이 바로 페트로클러스입니다. 메노티오스의 아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기 하기 전에는 남자들의 세상에서 머무르거나 살아갈 의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기의 절친을 죽였으니 그 절친을 죽인 자를 내가 죽여야지 내가 그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뭡니까? 역시 복수법이죠. 복수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수를 완수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은 없다는 아킬레스. 그의 불타는 복수심은 그와 아가멤논 사이에 있었던 분노를 다숨에 삼켜버린다. 그에게 새로운 분노가 생겼고 또한 이 분노는 정당하지 않은가. 아킬레스는 헥터를 죽여 정의를 실현한다. 헥터를 죽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헥터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는 또 달라지죠. 헥터를 죽인 아킬레스를 처단하는 일이 정의를 지키는 길이죠. 그렇죠. 헥터의 동생 파리스는 형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아킬레스가 트로이 성을 공격할 때에 화살을 쏴 그를 죽인다. 발 뒤꿈치에 화살이 명중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킬레스죠. 그의 화살은 아킬레스의 약점인 발 뒤꿈치에 명중하여 그의 목숨을 빼앗는다. 그렇다면은 아킬레스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남는다. 그러면은 얘가 죽였으니까 또 이 복수를 또 해야 되잖아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보시면은 복수에 관한 영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 예, 이게 The Last House on the Left, Death with Crow, 킬빌 영화 보셨어요? 킬빌. 킬빌 영화를 보면은 이게 그 완전히 그 이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상당히 뭐랄까 좀 잔인한데 영화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화가 진짜 이거를 서양의 이 Eye for an Eye 또 뭡니까? Tooth for a Tooth 이거를 잘 얘기해주는 그런 영화예요. 그 다음에 레버넌트 얼마 전에 했었죠.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이 영화도 이제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요거 다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예요. 이 다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우리가 툼스톤을 조금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툼스톤. 자, 툼스톤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레커닝이라는 말이라고 레커닝. 자, 이 영화의 이제 그 클립을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이 영화의 이 클립을 먼저 보세요. 혹시 이 영화 이 수업을 여기까지 했으면은 잠깐 멈추신 다음에 클립을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클립을 먼저 보시고 이 툼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건 이제 묘비죠, 묘비. 무덤에서는 툼스톤. 이 툼은 이제 그 무덤이고 스톤은 이제 그 비석.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툼스톤은 그 텍사스인가 이쪽의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이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을 영화한 거예요. 영화. 그 영화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형제가 있어요. 형제. 형제. 형제가 있는데 한 세 명인가 네 명 이제 형제가 있는데 이 마을에 이제 깡패들이 있습니다. 깡패. 이 마을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깡패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제가 이제 서부 시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이 깡패가 총으로 다스리던 뭐 그런 시대예요. 총이 최고입니다. 총 잘 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모든 걸 총으로 해결합니다.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그 보안관이 있는데 보안관도 힘이 약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워낙 이 깡패들이 워낙 그 세력이 세니까 보안관들이 약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마음대로 막 뭐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니까 이 힘이 센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보안관도 이제 절절 매는 거죠, 얘네들한테. 그리고 뭐 도와달라 그러면 이제 저기 그 워싱턴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싱턴에서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은 뭐 한 사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옵니까? 여기서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은 뭐 각각의 치안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보안관을 뽑아서 지금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은 총을 좀 쏩니다. 그러니까 보안관이 야 우리 좀 같이 좀 해보자. 뭐 이런 입장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훨씬 세력이 세고 그 중에서 이제 이 그 하여튼 얘네들은 얘네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얘네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이 맏형이 눈에서 이제 완전히 그 한마디로 하면 이제 꼭지가 도는 거예요. 꼭지가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보신 장면이 얘네들하고 그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기 형제가 하나 죽었어. 근데 얘네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형제의 목숨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그 자기 형제의 목숨을 갚으려 그러면 얘네들은 한 10명 내지 한 20명은 죽여야 돼. 그래야지 이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제 자기 그 동생의 목숨은 이제 소중한 거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얘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명 죽이는 것 갖고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지. 얘네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지.
이게 보통 말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아이 포런 아이의 이제 컨셉이 되는 겁니다. 소중한 내 동생을 죽여, 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총격전이 벌어지는 장면,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자, Did you ever see anything like that before?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을 그냥 막 소부 영화 그렇죠. 사실 사람 하나 죽이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총을 쏴야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총을 쏘야 된대요. 예. 어, Did you ever see anything like that before? 저런 거 본 적 있어? 사람이 사람에게 총을 쏴서 죽이는 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Did you ever see anything like that before? 그런 거 본 적 있어? 저렇게 많은 사람을 네가 죽이는 거 본 적 있어? Hell, I ain't never even heard of anything like that. 자, 이거 뭐 부정을 썼는데 이건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해서 Hell, 맙소사,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없어요. Where is he? 그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Down by the creek, walking on the water. Down by the creek은 시냇가. 거기 싸운 데가 이제 물가죠, 물가. 물가 아래에 있어요. 아마 물 위를 걷고 있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Walking on the water, walking on water. 이거는 이 walking on water라고 하는 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적. 물 위를 걷고 있을 거예요. 쟤는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어. 왜냐면은 한 사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건 기적이란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Well, let's hope that he's got another miracle up his sleeve. 그러니까 그의 그 슬리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옷이 있으면은 옷의 소매 이렇게 요게 팔이 이렇게 나오죠. 팔이 이렇게 나오죠. 요게 슬리브입니다. 요게 슬리브예요. 요게 슬리브. 그의 그 팔소매에 또 다른 그런 그 기적을 준비하고 있기를 바래. 그러니까 기적을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직 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악당들이 있으니까. Cause if I know Ringo, he's 내가 만약에 링고를 안 되면 링고가 이제 그 적장이에요. 적장 한마디로 해서 이 깡패 두목, 이 불량 이 무법자들의 두목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링고를 아는데 말이야. 그는 곧바로 우리를 향해서 올 걸,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걸.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명 안 돼요. Well, if they were my brothers, I'd want revenge too. 그들이 만약에 내 형제라면은, 그게 죽은 사람들이죠. 나도 복수를 원할 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이제 그 상대편들을 엄청나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을 죽여? 그럼 나 또 가만히 안 있겠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또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복수를 원할 거야. No make no mistake. 아니야. 내 말 똑바로 들어. 그러니까 이제 make no mistake는 실수하지 마 이런 얘기인데 내가 분명히 말할게 이런 얘기예요. Make no mistake. It's not revenge he's after. 그가 쫓는 거는 복수가 아니야. It's a reckoning. It's a 그는 reckoning이야. 그 reckoning을 내가 제목으로 달았죠. 그 reckoning이라고 하는 거는 따져보면은 이거는 영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계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이 judgment, 응보의 뜻입니다. 응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 계산이라는 뜻이 응보가 됐나? 그러니까 judgment라는 얘기죠. judgment, 심판. 왜 계산이라는 뜻이 응보가 됐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계산이라는 게 그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귀족 한 사람을 죽이면은 천민 10사람, 어떤 사람은 20사람. 어떤 귀족은 예를 들어서 귀족이 더 높다? 그럼 더 많이 죽여야 돼요. 어. 이게 계산이에요, 계산. 1대 100, 1대 50. 이 계산을 누가 합니까? 그 계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법정에서 그 저울 갖고 맨날 이 저울질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저질렀어? 이게 뭐 어느 정도 형량을 때려야 되지. 예, 근데 이제 그 형량 때리는데 이제 변호사가 이제 돈을 이제 뿌리죠. 이제 예, 판사한테 돈도 뿌리고 또 뭐 뭐랄까 그 높은 사람 백도 등장시키고 해서 이제 뭐 형량이 낮춰지기도 하고 뭐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냐 해가지고 이제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그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좋은 말로 하면 플렉서블하다 하고 나쁜 말로 하면 이게 뭐 한마디로 해서 중구난방이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도 뭐 몇 년씩 때리고 또 엄청나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아주 그냥 가볍게 때리고 뭐 그렇죠. 어, 그래서 레커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레커닝. 계산이니까 계산. 저지먼트라고 하는 건 계산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서양의 저스티스 시스템 복수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복수법 얘기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